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참 쉽지 않은 시장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올랐나 싶었는데 또 네. 뭐 하루짜리 상승 이후로 계속 혼조를 보이고 오늘 마감 보니까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저는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멀리 네. 좀 숲을 보라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시장 보면은 네. 숲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가 궁금한데 일단 마감했었던 상황 중에서 주요 지표들 발표가 있었는데 이 지표들 자체가 좋은 시그널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다시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익숙한 변수이긴 하지만 또 실제 시장은 매일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때마침 이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 4월 실물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앞으로 중국 경제 지표는 가을에 예정된 제20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계속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 지표 이후 5월, 6월 계속 이렇게 부진한 지표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내성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중국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지표가 부진하면 끌어올리죠.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쵸.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실물 지표는 부진했지만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중국 증시가 의외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최근에 뭐 추이를 보면 되게 견고하게 올라와 있고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실물 지표 부진이 지속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밤에는 장 개막 전에 5월 이 뉴욕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네.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전월치 예상치 모두 부진하게 나왔죠. 그렇죠. 미국 경제 지표를 보다 보면 사실은 ISM 지표를 먼저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 있는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뒤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주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늠하는 지표의 상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ISM에서 발표되는 지수 역시 좀 부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나온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네.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견고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버냉키 전 네. 의장이 엄청 비판적인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벤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돈을 정말 많이 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옥죄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일단 네. 지금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말하는 내용들을 좀 귀 담아 들을 필요가 네,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역대 의장들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어울릴 만한 인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거를 타개했던 가장 잘 성공적으로 이끈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경청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미국의 물가는 1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1년 전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물가가 거의 다 올라와 있는데 물가를 잡는 연준의 노력들이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과론 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4월 이제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물가의 증가율이 꺾인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도 물가가 여전히 높다. 이 레벨에 좀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향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이 달라졌다. 방향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 우선은 미국의 3월
근원 CPI 그리고 근원 PC의 전월 대비 흐름들이 꺾였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고점을 확인했다는 시그널들이 4월 달부터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전역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만 한정해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미국 내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물가 원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대변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팅링 사태 고스로 인한 물가 상승 감정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지표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압력 지수는 올해 들어서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 중에 이제 중국의 PPI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 찍고 지금 감소세로 전환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올라갈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신다고 하면 물가는 일단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꺾인 거에 대해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죠. 그런 분석도 네네. 있고 사실 그 정도로 심리가 안 좋다라는 너무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개선이 되려면은 뭔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나 변곡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마련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사실은 지난주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두 가지 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달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이 투자 심리 위축이기 때문에 이 위축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만한 요인 두 가지가 지난주 있었지만 사실 기대를 좀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쵸. 첫 번째는 미국의 4월 물가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증시가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이번 주부터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기대치를 모두 하회한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물가 고점을 통과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그래도 물가 레벨이 높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쪽에 좀 시장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연준의 통화 긴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좀 옮겨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실 때는 이런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글로벌 공급망 변명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부분들로 놓고 좀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앞으로 부정목 현상이 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 중국 증시가 사실은 이제 낙폭을 좀 크게 확대에다가 그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인 부분들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 우려를 좀 높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두 가지 시사점을 좀 미국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사실 시장의 어떤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러시아의 열병식이 있었고 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있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의 반등 시점이 좀 늦어졌다. 5월 둘째 주에서 5월 하반월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다음 날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로 왔었던 충격들을 좀 낮춰주는 데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17일 날 이제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1%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치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비 위축 강도가 고물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 우려를 낮추는 역할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전일 밤 좀 혼조 양상을 좀 보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에도 결국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의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소비가 되겠군요. 네네. 소비가 확실하게 이 물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가질 수 있죠. 그 배경에 네. 대해서 확실한 수치가 되고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네. 단초가 될 것이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뿜어내고 있는 미국 정부나 또 연준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계신 분이 우리 문수성님이신데 그렇다면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경기 얘기 나오면은 뭐 연착륙일 것인가 경착륙일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네. 어쨌든 착륙을 하는 거죠. 네. 미국 정부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제반 여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3월 말 미국의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능성을 더 높인 부분들은 있다고 좀 보고 있죠. 근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통 장단기 금리차, 이 금융시장에서 많이 보는 10년물, 2년물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해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차가 현실성을 가지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앞으로 경기 후퇴를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시장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돼요. 그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실제적으로 1년 뒤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게 매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금리 인상을 시작한 단계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 있는 지표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해석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미국 경기 순환과 관련된 얘기 좀 드려볼게요. 아마 네. 화면을 가져오셨죠?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과거 1970년도 이후에 글로벌 위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사실은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는 다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 오일 쇼크 2차, 1990년 저축대부 조합 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 네 개를 선정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위기의 발생 원인은 각기 달랐지만 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경기 변화와 주식시장의 전개 과정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선정했던 이 네 가지 글로벌 위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 경기 순환이라고 하면 네 개 순환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죠. 경기 후퇴, 경기 불안, 경기 회복과 경기 호황. 근데 제가 경기 후퇴에 진입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일 쇼크 2차, 저축대부 조합,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렇게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T라고 써져 있는 하단에 있는 일자를 넣고 이렇게 봐주시면 각 위기마다 좀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경기 호황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경기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 글로벌 미국의 경기가 사실 지난해 3월달 경기 호황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위기들을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 경기 호황에 진입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는 지속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기간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막 2년이 갓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 경기 회복이 끝나고 경기 호황에서 과거처럼 평균적으로 5년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이 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경기 순환 흐름 하에서 이제 S&P 500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위기를 놓고 봤을 때 경기 후퇴에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흐름들을 나타낸 건데 경기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이 국면을 차례대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는 꾸준히 올랐다는 겁니다. 오일 쇼크 2차 때는 S&P 500 지수가 이 경기 호황 국면에서 127% 올랐고요. 저축대부 조합일 때는 267%, 닷컴 버블일 때는 64%, 금융위기 때는 156%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153%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의 경기 호황이 들어간 시점이 지난해 3월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까지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S&P 500 지수는 25%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제가 얘기해드렸던 이 2026년 9월 이전까지 만약에 미국이 경기 호황 국면이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S&P 500 지수가 한 130% 가까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봤을 때. 이런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이 전개했던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참고해볼 만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시차를 분석했을 때 거의 그 시차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들 많이 높아지고 있고 침체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의 이 경기 순환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시차적으로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대 해석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투자 심리만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됐네요, 생각하는 이제. 것보다 끝났네요 벌써. 아니 투자 심리만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최근 발표됐었던 미국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분기의 GDP가 어떻게 과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볼 때 이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네. 보통 경기 침체에 기술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7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이 속보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겁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역성장 되기보다는 플러스 성장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전분기비 연율로는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했지만 이거를 전년 동기비로 본다고 하면 3% 중반대 성장을 좀 보인 부분들이 있고 사실 순수출 기여도가 부진했기 때문에 역성장을 보였고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개인 소비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미국 경제를 논할 때는 이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소비가 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사실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올해 2분기 전분기비 연율을 놓고 봤을 때는 3.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미국은 소비 모멘텀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좀 견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 변목 현상이 좀 완화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부 지출이 좀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점점 벗어나는 게 아마 2분기, 3분기 되면 더 강화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서 사실 민간 투자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재고 축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때 좀 부진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민간 투자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 3분기 때는 좀 개선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은 1분기보다는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어서 사실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올해 이제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올해는 농부의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올해 상반기 때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탈코로나 시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도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하반기 때부터는 좀 개선된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이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아마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 이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을 3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다른 어떤 분위기를 좀 경험하실 수 있는 시점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상반기 중에 미국 증시의 올해 바닥을 좀 볼 수 있겠다. 저는 네. 사실 빠르면은 그냥 이번 달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제 5월 둘째 주를 변곡점으로 보다가 이제 두 개의 변곡점을 볼 수 있는 시그널 자체가 좀 시장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5월 하반월로 좀 약간 연기를 해두는 거고요. 아마 올해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5월 하반월이
그래도 가장 좀 저렴하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미국이 조금 더 경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 역시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S&P 500 지수가 올라온 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있다고 좀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지금 상황이 지수가 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좋은 상황이 아닐 때는 좋은 지표나 좋은 분석을 내놔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버리지 말고 일단 옆에 킵을 해둬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기회를 정말 엿봤을 때 요걸 꺼내서 요런 게 있었지 그러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희망에 예. 대한 여러 가지 단초를 확인해 봤는데요. 5월 시장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